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네 과목의 네 번째 과목의 첫 번째 챕터인 CRM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CRM이 무엇인지, 왜 기업에 필요한지, CRM이 도입된 어떠한 배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가능하게 된 여러 가지 어떠한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이론을 한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CRM을 위한 전략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고객 점유율보다는 시장 점유율에 비중을 둔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했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이런 부분이 좀 틀리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CRM은 시장 점유율 많이 팔고 매출을 일단 높이는 것보다 고객 확보, 고객 점유율이 더 높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사실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나머지 보기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번 고객 획득보다는 고객 유지에 중점을 둔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CRM 마케팅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가지 마케팅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1대1 마케팅도 있었고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그리고 관계 마케팅. 자, 그래서 어떤 획득, 신규 고객 획득보다는 고객 유지에 중점을 둔다. 물론 CRM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CRM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고객 유지에 중점을 더 둔다라는 것. 세 번째, 상품 판매보다는 고객 관계에 중점을 둔다. 그렇죠. 4번,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갑자기 여기서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뭔가 했던 거랑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단기적이고 빠르게 신속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뭐죠? CRM을 진행할 때 신속한 의사결정은 있었죠. 우리가 이미 CRM 같은 경우는 이미 컴퓨터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는 좀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시간의 효율성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박스 안에 있는 글씨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컴퓨터의 저장 용량, 그리고 데이터 처리 능력이 발전하면서 기업은 방대한 양의 고객 관련 데이터를 A에 저장한다. 그리고 B와 같은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고객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CRM이 등장할 수 있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A에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마이닝, 베이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자, 우리가 어제 바로 지난 앞 시간에 했던 개념 중에 데이터 마이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었죠. 자, 이것들은요, 우리가 처음에 그 CRM을 분석할 때 세 가지 구성 요소, 아키텍처가 있었다. 그 중에서 분석 CRM이 있었고, 운영 CRM, 그리고 협업 CRM이 있었죠. 그래서 분석 CRM을 가능하게 했던 어떠한 시스템들, 데이터 마이닝과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었죠.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뭐예요? 하우스, 웨어하우스, 창고죠.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한다. 그러면 방대한 양의 고객 관련 정보를 어디에 저장한다? 그럼 A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인데 자,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은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어떤 규칙, 순서, 질서 이런 것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B. 얘는 데이터 마이닝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3번, CRM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CRM은 고객지향적이다. 저희 좀 지울까요? 그 다음 2번, CRM은 개별 고객의 생애에 걸쳐서 거래를 유지하고 늘려가고자 하는 것이다. 3번, CRM은 정보기술에 기반한 과학적인 제반 환경에 효율적인 환경을 요구한다. 활용을 요구한다. 4번, CRM은 고객과의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한다. 자, 이제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 보기는 바로 4번이에요. 지금 보면 고객과의 어떤 접촉이래요? 간접적인 접촉이죠. 하지만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이죠.
가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로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라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4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CRM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업 측면의 직접적인 이익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직접적인 이익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번 판매 중짐. 판매가 좀 증진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서비스 품질 개선. 세 번째 비용 감소. 네 번째 종업원 확보. 자, 직접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판매가 증진된다. 그렇죠. 일단 내가 유리한 고객에게 일단 다가가죠. 그죠? 그리고 그 고객이 이러한 물건이 지금 필요한 시점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구입을 하는지, 그 제품을 한 달에 한 번 구입하는지, 혹은 뭐 쿠폰을 사용할 때만 사용을 하는지, 쿠폰을 줄 때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판매 증진 효과를 알 수 있어요. 딱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 다음 비용 감소. 우리가 CRM을 하면서 비용이 감소된다고 했었죠. 보통 우리가 마케팅에서 많이 벌어들이고 혹은 이제 기업 내에서도 많이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비용을 절약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나가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였는데 우리 CRM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비용들이라던가 혹은 어떤 낭비되는 비용들 그리고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감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익에 포함이 되죠. 그럼 기업과 디귿은 맞고요. 그 다음 종업원 확보.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그 업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기로 일을 하라고 해요. 기계로 다 가능한데 일하기 힘들겠죠. 힘들어요. 피곤하고 굉장히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생산성이 없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CRM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일하기 굉장히 쾌적하고 편리해요. 생산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고객의 종업원을 확보하는 능력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은 기업과 디귿, 리을 포함한 4번이 정답입니다. 어떠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익에 포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어떤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을 만족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고객 가치 향상되는 것 이것이 바로 CRM의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죠. 하지만 직접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CRM 최적화에 관련된 문제네요. CRM 최적화를 위한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기업의 내적 환경만 분석하면 된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CRM 최적화를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어떤 환경을 분석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때 환경은 내부, 외부 모두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어떤 기업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마케팅, 촉진 믹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했어야 됐고 외부에서는 어떤 경쟁사,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고객을 분석하는 일이었죠. 자, 두 번째, 미래 예측은 수치보다 상황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CRM 시스템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수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죠. 어떤 단순한 추측이라던가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죄송해요. 2번은 아니네요. 해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만 분석하면 안 되죠. 내적 환경만 분석하면 안 되고 상황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해서도 안 된다. 세 번째, 시간의 효율성이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사결정해야 된다. 그대로 나왔네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추상적인 경험이나 직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정답은 3번이다. 만약에 이런 추상적인 경험이나 직관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될 수 없고 어떠한 그런 직관이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맞는지 규칙을 찾아내야 돼요. 그 순서가 맞는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나오죠. 앞서서 B2B, B2C에 관련된 부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B2B와 CRM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1번, CR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게 문제고요. 자, 1번, 기업의 판매는 본질적으로 기업이 아닌 실체적인 개별 인간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실체적 인간이 바라는 요구에 응하는 것이 B2B CRM의 핵심이다.
그렇죠. 물론 B2B 같은 경우는 기업의 대상으로 이제 물건을 판매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데 아무리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누구랑 거래를 하는 겁니까? 그 안에 사람이랑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제적인 사람이 라는 요구에 응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답은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B2B 고객과의 관계 관리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가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과제이다. 그렇죠? 사실 이것은 B2B뿐만 아니라 B2C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B2B 프로그램의 경우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프로그램에 비해서 범위가 넓다. 그렇죠. 어떤 기업과 소비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프로그램에 비해서 범위가 넓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B2B는 B2C CRM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범위가 일반적으로 좁다. 어떤 요건 범위를 물었죠. 이거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범위를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은 고려해야 할 범위를 물었어요. 사실 고려해야 할 범위는 B2B나 B2C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B2B, B2C의 어떤 두 부분에 대해서 CRM을 고려할 때 범위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고객관계 관리 CRM 구축을 통해서 기업의 핵심 과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특정 사업에 적합한 소비자 가치를 규명한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CRM을 통해서요. 자, 두 번째, 각 고객 집단이 가진 가치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인지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렇죠. 우리가 고객관계 관리, CRM은 누구 지향적인가요? 고객 지향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네 번째,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객 가치를 충족한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 만족과 어떤 고객 가치 향상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누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조직 측면에서의 CRM 성공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지금 방금 뭐라 그랬냐면 조직 측면이라고 그랬죠. 물론 어떤 조직 측면에서 있을 수 있고 혹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1번 보면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지원, 조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고객 그리고 정보지향적 기업 문화, 이것도 조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 인력 확보. 이것도 사실 조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데이터 통합 수준. 데이터 통합 수준? 이게 과연 조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데이터 통합 수준은 기술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 수준은 기술적인 측면이다. 나머지 이 세 가지는 조직 측면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CRM의 어떤 구성 요소 중에서 고객 정보 분석 부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갑자기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쵸? 우리 교재에서 아직 안 했거든요. 이 부분이 없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 CRM의 이제 시스템 구성 요소 중에서요. 이게 고객 정보 분석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통합.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행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죠. 고객정보 분석 부문이다 라고 했을 때는 보통 어떤 의사결정 지원 도구라던가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분석을 한다는 거죠. 마케터가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준다는 거고요. 혹은 이제 뭐 계획 도구, 혹은 분석 도구. 이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통합 부문이 있어요. 이 통합 부분에 뭐가 있냐? 공통 부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통합 부분 공통.
공통 부문이라고 했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로직 저장소. 로직 저장소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 한 가지가 바로 채널. 채널 관리자. 자,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 실행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실행 부분이 고객 정보 장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지식 관리자.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고객 정보 분석 부문,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행 부문이고요. 공통 부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고객정보 분석 부문은 의사결정 지원 도구, 그리고 계획, 분석 도구들이 포함이 되고요. 실행 부분에선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느냐? 로직 저장소, 채널 관리자, 그리고 공통 부분에는 고객 정보 장소, 그리고 지식 관리자라고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고객 정보 분석 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의사결정 지원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채널 관리자는요? 채널 관리자는 실행 부분이 되겠네요. 로직 저장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 교재가 없을 수 있으니 조금만 더 메모를 해주세요. 자, 10번 문제 볼까요? 메타그룹이 산업보고서에서 처음 제안된 CRM 시스템의 아키텍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시험이 자주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세 가지를 외워야 되고, 보기에 헷갈리게 하는 뭐가 있다? 통합. 통합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순서를 좀 따지면 분석 CRM, 먼저 어떤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데이터 마이닝이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것들을 통해서 분석한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CRM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볼까요? 12번. 이번에는 CRM 성공 요인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CRM 성공 요인 중에서 조직적인 측면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떠한 우리가 방금 앞서도 이런 문제를 하나 풀었었죠. 뭐 조직 측면이라던가 기술 측면이라던가 여러 측면에서 구분해서 문제가 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보기 한번 볼까요? 최고 경영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최고 경영자가 아무래도 어떤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혹은 이런 최종 지도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지해주고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고객 지향적이고 정보 지향적인 기업의 성향이 높을수록 CRM의 수용도도 높아진다. 그렇죠. 왜 중요한지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고객 지향적이고 정보 지향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CRM은 시스템의 복합성 때문에 여러 부서의 참여보다는 마케팅 부서에서 단독 실행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죠. 물론 최근에 이제 업무가 모두 다 분업화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어떤 시스템 혹은 서비스 이러한 CRM,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전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단독 실행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4번. 평가 및 보상은 CRM의 성공적인 실행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임과 동시에 어떠한 조직 변화를 유도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보면 보통 이러한 전사적이라는 게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케팅을 위해서 그리고 고객과 유지 관계를 위해서 어떠한 자료들을 모집해놨어요. 분석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떠한 영업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혹은 고객들의 어떤 요구가 담긴 그런 데이터를 보고 어떠한 제품 혹은 만드는 부서, 제조 부서라던가 혹은 뭐 서비스 부서라던가 모두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도 함께 운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3번 함께 볼까요? 관계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 마케팅에 대한 목표로서 틀린 것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1번, 신규 고객 유치 시 고객의 질보다 고객의 확보수가 더 중요하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고객의 질, 어떤 양과 비교했을 때 어떤 확보수,
질이 사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 마케팅이죠. 관계 마케팅은 고객과 관계를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묶어간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질이 중요한 게 고객의 질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몇 명을 하느냐가 아니라 평생 고객 가치가 높은 고객을 선별해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고객 만족의 궁극적인 목적은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 기본적으로 신규 거래보다는 기존 거래 기업과의 관계 유지를 선호한다. 네 번째, 고객 관계 증진의 목표는 충성 고객의 확보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CRM의 등장 배경이 된 주요 시장의 변화 현상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제품 차별화의 희석.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제품의 질이라던가 가격 이런 것의 비교가 너무나 이제 무의미해졌죠.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 시장 세분화. 예전에는 대중 마케팅, 어떠한 그런 매스 마케팅을 통해서 대량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판매했다면 최근에는 나의 가장 적합한 시장 세분화 그리고 시장 성장률이 우수한 이런 시장을 대상으로 직접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 고객 확보 경쟁의 증가. 그렇죠. 너무나 이제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에 고객들을 서로 뺏어오려고 많이 마케팅 전략을 펼치죠. 네 번째, 대중 마케팅의 효율성 대두. 자, 대중 마케팅 효율성은 대두되지 않고요. 점점 더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물론 대중 마케팅이 적합한 시기나 혹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를 봤을 때 도입기부터 쇠퇴기가 있죠. 물론 시장 세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떠한 연구를 한 이후에 시장에 물건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특히 도입기에는 대중 마케팅을 좀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중 마케팅의 효율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1대1 관계,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CRM 마케팅 이런 것들이 더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15번 볼까요? CRM을 통해서 충성도가 제고된 고객들에게서 기대되는 행동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CRM을 통해서 어떤 충성도를 제고한다? 그리고 정말 단골 고객이 되고 옹호 고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타인에게 추천을 해주는 거죠. 야, 이 상품 정말 좋아. 혹은 거기 서비스 너무 좋더라. 타인에게 추천해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 두 번째, 재구매를 통한다. 그렇죠. 재구매를 통해서 직접 우리는 고객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충성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긍정적인 구전 광고. 스스로 해주고 있죠. 타인에게 추천해주고 있죠. 네 번째, 전환 비용 및 위험 감수. 정답은 사실 4번이죠. 어떤 전환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요. 보통 전환 비용이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A 기업에서 계속 물건을 구입을 했었어요. 나는 이 상품을 믿고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상품이 혹은 어떠한 서비스가 너무나 기대 이하예요. 그래서 B로 옮겼어요. 옮기려고 해요. 그랬을 때 B가 나한테 정말 맞을지 내가 1년 동안 A 상품을 구입했는데 이만큼 만족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어떤 위험이 따르게 되죠. 그 다음 내가 여기로 가려면 다시 어떻게 돼요? 이 B 상품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야, 너 여기 거 써봤어?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요. 그만큼 노력도 들여야 되겠죠. 시간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전환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옮길 때 발생되는 비용을 말하죠. 그런데 CRM을 통해서 충성도가 제고됐다? 그랬다면 이러한 전환 비용이나 위험 감수는 하는 일이 없겠죠. 자, 그 다음 16번 볼까요? 고객의 이익 극대화와 이를 통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CRM의 목적이다. 어떠한 CRM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CRM이 특성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CRM의 특성이 아닌 것,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성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죠. 1번, 목표 시장과 목표 고객에 대해서 고객 관계 집중화에 노력한다. 그렇죠. 새로 막 신규로 확장하고 이런 것보다 집중화, 유지하는 전략을 많이 펼치죠. 두 번째,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상품 그리고 할인 정책을 제시해서 보다 많은 고객을 획득하는 것에 주 목적으로 한다? 그렇지 않죠.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고객 점유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보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3번.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고 고객 관계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그렇죠.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이 아니라 기업이 판매하고 싶은 물건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만든다는 거죠. 네 번째,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을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고객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고요. 우리가 네 번째 과목의 첫 번째 챕터, 바로 CRM의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과 문제를 모두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CRM이 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들의 특징, 그리고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CRM을 구성하는 세 가지 아키텍처, 분석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